대기업에서 1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월급쟁이로 이제는 병원을 떠나 사위 때도 좀 많이 묻어 있고 회사 생활 보건관리자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시기라 지금 현재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취업 준비생 분들이나 현재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보건관리자 성향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회사로 일하면서 느낀 현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는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보건관리자로 회사에 와서 처음에 크게 배운 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지내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회사 분위기도 낯설고 현장 직원분들도 낯설고 보건관리자라는 자리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필요하죠. 보건관리자가 너무 딱딱하게만 보이면 직원분들이 상담하러 오시기도 어렵고 현장과 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사를 정말 열심히 먼저 했고 직원분들의 얼굴과 성함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일이 쌓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건관리자 업무가 아닌데 계속 내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처럼 넘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보건 파트에서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직원 건강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선임 보건관리자는 해주셨어요. 방역도 보건이니까 같이 보면 되지 않나요? 이런 일이 하나둘 쌓이면 정작 제가 해야 할 보건관리자 업무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검진 후에도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유수견자 상담도 해야 되고 보건교육도 준비해야 하고 점검 자료도 챙겨야 되는데 작은 요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쌓이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회사에서는 착한 사람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보건관리지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회사 생활에서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관리사는 현장 직원들과 관계가 좋아야 상담도 되고 교육도 되고 검진 안내도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데 관계가 좋은 것과 모든 부탁을 다 받아주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와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왠지 까칠해 보일까봐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지금 15년 차가 돼서 느낍니다. 보건관리자는 회사 안에서 한 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건관리자가 어디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더더욱 내 업무를 설명하고 필요할 때는 선을 정리하는 관계도 필요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너무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황했던 건 생각보다 혼자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선배쌤도 있고 수쌤도 있고. 그런데 보건관리자로 일하면 아무래도 보건 관련된 업무는 모든 걸 저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 직원 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이 교육은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남겨야 되죠? 노동부 점검이 나왔는데 이 자료 괜찮나요? 와, 그런 순간 벙찌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은 직원이 있다면 그냥 재검사 받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상담을 한 걸 어떻게 기록을 남겨야 되고 회사에는 어디까지 보고하고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보건관리자 벽구에 있는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더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어떻게 PPT로 기록을 남길지 엑셀로 남길지 아니면 회사 시스템 메일로 남길지 어떤 양식으로 정리해 둘지 법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봐야 할지 현장 직원에게는 어디까지 말을
해야지 거부감이 적을지 이런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관리자는 가만히 앉아서 건강 상담만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회사 안에서 보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설명하고 필요하면은 설득까지 해야 되는 직업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류까지 남겨야 되고요. 교대 근무가 없는 건 정말 큰 장점이지만 그 장점만 보고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이런 순간순간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격증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건데요. 산업위생 기사를 따고 보건관리자로 도전하면 안 될까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산업위생 관리 기사를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어요. 사실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15년차 보건관리자가 위생기사를 지금 도전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험을 도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답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산업위생관리기사가 없이 보건관리자로 취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호사 면허가 있잖아요. 간호사는 보건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고 실제로 건강상담이나 치료나 관리 부분에서는 간호사 경력이 충분한 강점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회사에서 뽑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생기사 없으면 보건관리자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부터가 솔직히 없이 그 취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자격증 없어도 무조건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채용 공고를 요즘에 보면은 회사마다 공기업마다 보는 기준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간호사 면허를 중요하게 보고 어떤 회사는 산업위생 관리 기사를 우대하고 어떤 회사는 경력을 더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퇴사부터 하지 말고 관련된 책 한 3권부터 읽어보고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나서 그걸 내가 바로 지원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지금부터 병행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부터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퇴사하고 자격증 준비부터 준비하는 건 너무 조급하다고 봅니다. 간호사 면허가 있고 병원 경력이 있다면 먼저 채용 공고를 보면서 지원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보건관리자로 와서 제가 당황했던 건 3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모든 잡무가 내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고요. 자격증 없이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준비 방향을 잘 알고 시작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보건관리자는 분명히 좋은 직업입니다. 특히 교대 근무 때문에 지친 간호사분들에게는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냥 교대 근무가 없대, 뭐 워라밸이 좋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이 정도만 보고 준비하다면 생각보다 입사하시고 난 뒤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보건관리자에 대한 현실, 회사 간호사 생활, 산업위생 관리기사까지 도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앞으로 직접 겪은 경험들만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싶어요. 병원 밖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간호사분들이나 너무 혼자서 오래 헤매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회사 간호사 생활 자격증 고민까지 제가 겪은 만큼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오늘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우연히 뜬 거라면 다음에 다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밭 진로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고정 댓글에 질문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주소와 보건관리자 성향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